안녕하세요. 환경부 대변인실 미디어능력 팀장입니다. 2020년 5월 4주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는 박윤민 대기미래전략과장이 공공부문 차량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90% 바꾼다에 대해, 두 번째는 노희경 수생태 보전과장이 노랭기 확탕물 줄이기에 환경부 지자체 팔 걷어붙였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박윤민 대기미래 전략과장이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환경부 대기미래 전략과장입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에 2019년 말 기준으로 친환경차 보유 현황하고 2019년에 구매한 실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56개, 그리고 지자체 262개, 그리고 1190개의 공공기관입니다. 이번 조사를 한 이유는 그 공공부문이 그 친환경차 수요를 좀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확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조사한 거고요. 그 조사한 결과, 먼저 2019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이 총 11만 8천여 대 지금 차량을 보유 중이고, 이 중에 12.7%, 14,981대가 지금 친환경 차량입니다. 여기서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작년에 2019년 한 해 동안에 공공부문이 구매한 총 차량 대수가 15,463대고, 이 중에서 27.6%, 그러니까 4,270대가 친환경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입도 구입 플러스 인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 1508개 기관의 상세한 그 보유하고 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환경부 누리집에 저희가 자료를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침에도 국가기관이 있지만 그 지자체랑 공공기관까지 검색을 해보시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누리집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먼저 보유 실적 보면은 좀 우수한 기관들, 국가기관만 보면은 행복청, 기재부, 환경부 등이 좀 보유 실적, 여태까지니까 다 무조건 보유 실적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19년의 단년도 구매 실적을 보면은 국가기관 기준으로 국세청, 과기부, 그리고 산업부 등이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 중국처가 환경부인데, 환경부도 그 구매 실적, 19년 구매 실적이 61.4%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식할 때 그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하고 구매 실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7 그리고 27.6이라고 하니까 그 기대감,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약간 좀 낮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거를 조사할 때 전체 숫자를 그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지금 관련된 제도 같은 걸 운영하면서 고려하는 거는 그 친환경차 대체 차종이 없어가지고 구매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제 승합이나 화물 차량들 이런 것도 이제 안 나온 것들, 친환경차가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해서 계산을 보통 하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의무구매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의무구매제 시행하기 전에 들어갔던 차들, 그것도 이제 누적 실적에 들어가니까요. 그 차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의무구매제 제도의 계산이 아닌 기관들, 그 기관들까지 지금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총 차량 수치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부가 발표할 때 의무구매제 결과를 갖고 한 70% 얘기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보유 비율이 10.7%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차량을 보면은 친환경차 비중이 2.5%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부문이 나름 그래도 그 친환경차 현재되는 수요 창출을 위해서 좀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의무구매제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이제 대폭 늘릴 계획인데, 이제 현재 주요 정책 툴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무구매 제도를 운영하는 거고,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번처럼
결과를 발표하는 건데, 먼저 의무구매 제도는 현재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산업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일부를 마칠 거고 내년에는 이제 완전히 맞춰가지고 두 개가 이제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지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지금 대수 기준으로 12.7%의 그 보유 비율은 2022년까지 35%, 그리고 2030년까지 90%로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이게 2030년까지 90%, 그러니까 100%, 왜 100%가 아니고 이제 90%냐? 이거는 이게 친환경 차가 나오는 차종들은 저희가 다 일단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거 다 바꾸는 걸 전제로 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빠지는 10%는 그 특수차들은 그때까지도 좀 나오기가 힘들다고 봤기 때문에 제외를 일단은 해서 90%로 목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이 신차 구매하는 거에 최소 80% 이상은 정제하고 수소차까지 지금 구매하도록 저희 관련 규정을 다 계속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80% 이상의 전기 수소차 구매 부분은 내년부터 지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친환경차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제도 운영할 때 대상에서 제외 중인 차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승합의 경소 중용, 그리고 화물의 일부 형들, 그리고 특수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거는 차종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제도 제외 대상에서 이제 빼가지고 바로바로 그 저희 제도 운영 대상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개 부분은 이게 의무 대상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발표하듯이 이게 매년 저희가 총조사를 해서 그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하고 실적들을 계속 공개를 할 거고, 이제 특히 내년부터는 그 기관장들, 그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의 차가 지금 뭐 경차인지 아니면 전기 수소차인지까지 조사를 해서 이것도 같이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의무 구매 같은 경우 그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내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4페이지 보시면은 부침 1번 보시면요. 거기 이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소개해가지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친환경차 부분 보면은 국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9.1이고, 지자체가 11,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17.5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국가기관 친환경차 보유 현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차량이 좀 많은, 좀 특수차가 많은 경찰청 이런 데가 좀 낮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좀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전반적으로 내려가 있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예, 기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브릿지경제 이원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경제 이원배입니다. 이럴 경우 소요 예산, 추정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거는 각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구매하겠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뭐 공공기관 자체 비용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저희 예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면 뭐 얼마가 든다 이런 규모. 예. 대답하실 때 이쪽 보고 대답해도 돼요. 아까 그 25%일 때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 90%까지 달성하려면 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된다 이런. 그건 저희가 좀 추정해서 다시 자료를 드릴게요. SBS 이용식 기자님. 그 친환경차 보유 실적이 환경부 같은 경우 그 상위기관에 속했다고 박과장께서 얘기했는데, 부침 2번 자료를 보면 5페이지예요. 여전히 휘발유나 전기차 보유량은 뭐 정책기관 중에 과기정통부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260대나고요. 이게 왜 이렇게 그 휘발유차 전기차 보유량이 많은지 좀 궁금하고요. 그 21년부터 신차 구매 80% 이상을 의무화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신차 구입 수요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여기 있는 휘발유 전기차들이 정부 기관만으로 상당할 수가 있는데요. 과기정통 같은 경우는 4,555대나 됐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 전기차나 휘발유차는 어떻게 이걸 친환경차로 바꿔나가야 되는지. 네.
먼저 환경부 부분 휘발유 경유차 비중이 많은 거는 아까 제가 본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외 차종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저희 환경부 같은 경우는 저기 지방청들에서 탄화고지 좀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이게 대부분 이제 그 차들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 차종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요갈결하게 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80%로 늘린다는 거는 지금 국내 제작사들 기준으로 내년이면은 지금 대체할 수 없는 차종들이 다 나옵니다. 전기차 SUV급들도 많이 나오고 화물도 지금 나와서 이제 보급되고 있듯이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도 이제 계속 내려갈 거고 좀 바꿔갈 거고 이제 과기부 같은 경우도 뒤에를 보시면은 19년에 이제 구매한 실적을 보시면은 7페이지 한 중간쯤에 있는데요. 친환경차 전기수소 1000대로 이게 작년에 이제 처음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나와가지고 이게 운정사업본부가 이제 과기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화물차를 1000대를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이 비율이 작년부터 늘어난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래서 5페이지에 있는 과기정통부 4,555대 이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바꿔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신문 이경민 기자님. 네, 2030년까지 친환경차 비율을 90%까지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차 구매의 90%인지 아니면 전체 보유 비중의 90%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건 보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0%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년 구매 임차하는 거는 계획 차종이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이 있는 경우는 100%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030년이 되면은 누적된 그때까지의 보유 비율이 90%가 되는 겁니다. 네, 한국일보 최대표 기자님. 그러면은 바꾸면서 이제 다시 현금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폐차하는 거예요? 현금화할 경우에 어차피 뭐 다른 데서 돌아다니면 똑같은 효과니까는 정부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효과는 좀 거의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새로 들어가는 차들, 그러니까 구매 임차하는 차는 지금 물론 대부분은 지금 대표차가 되는 거고요. 있는 차들을 바꾸는 거고 일부 이제 추가돼서 들어갈 거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중고로 팔리지 않고 이제 폐차를 시킬 거냐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좀 폐차로 유도하게끔 저희가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나 이제 공공기관에 그렇게 하게끔 좀 규정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데일리한 대본들 기자님. 네, 대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조한 기관들 가운데 보유 대수가 많은 기관들이 좀 있어요. 과학기술정통부 같은 경우는 한 5,000대가 좀 넘는데 여기에서 거의 19.3%라고 하면 상당히 좀 저조한 수치를 좀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후순위에 좀 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좀 정부에서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하겠다고 하는데도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친환경차 공공부분 친환경차 보유 비율이 12.7%,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 6.5%에 비해 5배 이상 높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 2.5%라고 해서 60만 대잖아요. 60만 대를 따졌을 때 이 5배 이상 높다는 부분은 좀 수치상에 약간 좀 어떤 포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신지, 예를 들어서 60만 대에서 이제 대비를 계산해 보면 사실 공공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2.5%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5배 이상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차량이 2,360만 대라고 봤을 때 공공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은 한 0.5%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적인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쪽의 어떤 계산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거는 그 수치를 먼저 두 번째 거는 수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영역,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만 해도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그러니까 2022년까지 거의 한 매년 한 8,000대 정도 이상 수요가 나오는 거거든요. 친환경차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면 한 해에 지금 팔리는 전기차나 이제 뭐 숫자를 고려할 때 그것도 상당 부분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아까 그 과기부 같은 경우 이제 저조하고 숫자가 많은데 이거 왜 안 되나. 근데 처음에 저희 질문 주신 데서 대답 드렸지만은 과기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태까지는 우정사업본부의 그 많은 배달차들이 그 전기나 수소나 뭐 이제 다른 차로 대체할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했었던 거고요. 내용이한 차들을. 작년에 이제 화물차, 수소용 화물차 나오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사업본부가 1,000대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차종이 지금 나오자마자 계속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지금 그 부처 간에 협의할 때도 그렇고 이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제가 힘이 한번 해보고 말씀드립니다. 숫자를 가지고. 연합뉴스 김은견 기자님. 제 질문 아까 앞에서 나와서 네. 질문 너. 뉴스룸의 이동훈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환경부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다 보니까 현대기아차하고 업무를 했던 이런 식의 유형인데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대부분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소는 100% 현대차고요. 예. 전기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언론에 기관에서 나오고 구매하는 게 되게 국산품 매각 차원에서 현대기아차 많이 구매할 것 같은데 그 지나치게 현대기아차 몰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데서 또 또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예 정말 독점 체제를 구한 걸로 한번 제가 봤는데 어떤 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친환경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비슷한 글을 봤는데 그거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 그 업무 협약 MOU 맺은 거는 최근에 전기 화물차 탑차가 나왔을 때 그 택배회사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있고 최근에 수소 화물차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로 택배회사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협약을 맺은 거는 이제 물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 이제 뭐 아파트 단지를 다니고 하는 택배 차들 좀 싹 바꾸려고 지금 협약을 맺은 거고, 현대하고만 맺은 거는 국내에서 지금 그 탑차하고 수소화물차를 만들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데는 현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현대하고 그 MOU를 맺은 거예요. 다른 데 지금 차량을 출시할 예정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1, 4분기 실적을 보면은 국내차보다도 좀 외국차가 많습니다. 저희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 한 기업에 뭐 몰아준다 그 개념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노희경 수영태